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77회 도서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원과 댓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갈라파고스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 감사함을. 근데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셔가지고 네,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디에 계실지 궁금합니다. 근데 한국에 또 계실지. 강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강요해도 안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감사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강요하고 싶은 눈초리인데.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편집하고 말이야. 더 열심히 에피소드를 구성하고. 그럴 마당에 지금 손목이 다치신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사실 손목이 다쳐가지고 네. 편집을 저번 주에 늦었는데 다행히 회복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네, 갈라파고스님의 후원을 디디고 네. 디뎠다 그러면 좀 이상한가? 네, 거기에서 힘을 받고 회복을 잘했습니다. 뭐 어쨌든 제 손목 얘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갈라파고스님의 후원에 이어서 댓글도 한번 읽어볼 텐데 순투님께서 먼저 읽어주시지요. 네. 관뚜껑님께서 이번에도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파리 예술 탐방기 들으시고 저의 웃음소리가 너무 유쾌하시다고 네. 했는데 제가 마침 또 이 녹음 날 너무 정신을 놓고 웃었다 하면서 약간 뭐라고 하죠? 자괴감을 네, 느꼈어요? 자괴감을 느끼고 있던 찰나에 이런 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네, 본인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큼 좀 민망한 게 없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좋다고 하시니까 네. 그리고 늦은 밤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고 싶으시다고 네. 그래서 걷고 있으면 그 박물관 속의 작품이나 인물이 살아 움직이면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일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관뚜껑님 댓글 너무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유랑님도 읽어주시죠. 네, 저는 DJ 뀨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봤는데 네. 저의 그 과학자 편에 녹음을 할 때 제가 과학과 평생 큰 접점을 없이 살아오다가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때 잠시 과학에 흥미가 생겼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걸 듣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DJ 뀨님도 화학 선생님이랑 역사 선생님을 좋아하셨던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서 역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이라는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 네. 저도 기술과정 선생님을 약간 흠모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는 남고여가지고 꽤나 경쟁률이 셌기 때문에 바로 포기했습니다. 경쟁률이 세면 뭐예요? 네? 승리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면 할 수도 없지 뭐. 자기 만족. 나 혼자 이제 짝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한. 짝사랑 이상은 바라지도 않고. 그 짝사랑조차 포기하신 거예요, 빈둥님? 그쵸. 짝사랑을 무슨 승리해서 해. 왜냐면 저는 좀 찌질했기 때문에 괜히 흠모하는 마음을 들켰다가는 한 대 맞을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렇고. 유생님께서도 읽어주시지요. 네, 처음 댓글 남겨주시는 청취자분이고요. 네. 네, 뭐로하라고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입니다. 유튜브 편에다가 정주행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저희 통계를 딱 보니까 저희 그 좋아요 통계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뭐로하라고 님께서 좋아요를 굉장히 많이 눌러주셨어요. 아마 정주행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눌러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리다거님께서도 국토종자 에피소드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남겨주신 말씀이 이제 경주의 신라의 달밤 걷기 대회라는 게 있대요. 우와. 그래서 이게 왜요? 영혼 없는 리액션 자제해 주시죠. 그 정도 우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우아이네. 영혼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저도 몰랐던 행사인데 하룻밤에 66km나 걷는 행사라고 해요. 가능한가 이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66km를 걷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밤새도록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 정도죠. 뭐 저도 그 배낭을 매긴 했지만 가장 많이 걸었던 키로수가 한 40에서 50 정도가 되니까 다른 막 종아리가 막 빠지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 정도로 아픈데 저녁 7시쯤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 10시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오. 뭐 사발면이나 막걸리도 먹고 국밥도 먹고 이러셨다고 하는데 되게 말씀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뭔가 낭만적이다. 바로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네. 행사가 진짜 있더라고. 오. 그래서 나중에 뭐 행사에 맞춰서 경주에 가게 된다면 즐거운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이때가 댓글 남겨주셨을 때가 설날이라서 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관뚜껑님, 가영찍님, DJ띠오님 와주셨고 또 오랜만에 알리다건님, 소시민입니다님, 피노키오 K님 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댓글 처음 남겨주시고 파충님께서 또 한 번 와주셨고 머로하로고님께서는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겠죠? 저희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영혼 없는 대답하면 안 됩니다. 손목이나 잘 지키시길. 네, 제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어쨌든 댓글과 후원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부터는 저희가 새로운 특집을 시작하게 될 건데 유랑님께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 에피소드를 이제 도서 특집으로 정했는데요. 네. 사실 연초가 되면 항상 그 한 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책 많이 읽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렇진 않을 것 같고 뭔가 다수의 분들의 그 한 해 목표 중에 하나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초이기도 하고 하니까 좋은 책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특집을 도서로 선정했습니다. 네. 유랑님이 처음에 저희와 함께하게 될 때 어떤 특집을 하고 싶냐고 잠깐 여쭤봤을 때 도서 특집을 얘기한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주자는 쓴트님께서 네. 도서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뭐 어떤 도서를 준비해 주셨는지. 제가 준비한 도서는 도서 한 권이 아니라 네. 도서의 분류 중에 이 분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도서를 통해서 유랑님의 그 새해 버킷리스트를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도서는 그림책입니다. 한 권의 그림책이 아니라 그림책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먼저 여러분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시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느 사람한테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관계에서 지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관계 이외의 경우에서 힘든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뭐 친구들, 가족들, 내가 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런 위로를 받는 편인데 관계에서 지칠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찾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자기도 하고 하루 종일 TV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해보는데 이런 시도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건강에 이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위로를 받는 장치들 어떤 장치들을 가지고 있으신지 먼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 사실 별다른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위로를 의식적으로 받아본 경험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지칠 때는 그냥 자거나 집에만 처박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밴드 중에 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네. 거기 노래 가사 중에 창밖의 세상은 되게 따분하게 흘러가는데 내 옆에 강아지가 파고든다 막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전 그거 보고 너무 그 상황이 상상이 되고 이입이 되는 거예요. 저도 뭔가 그렇게 지칠 때는 그냥 집에서 강아지 껴안고 자는 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 저도 강아지 키울 때는 진짜 큰 위로였어요. 강아지가. 맞아요. 그냥 존재 자체로. 맞아. 강아지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강아지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네, 저희 강아지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게 강아지도 다 안 돼요. 맞아요. 본인을 어. 좋아하고 아끼는지 아, 저기는 강아지가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아지가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느낀대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빈둥님이 먼저 벽을 친 거야. 맞아. 아니, 오. 근데 뭐야? 그럼 자기 장터 하자.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크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히려 막 재롱 피우고 달라붙어야지 조금 아. 뭐 봐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뭔가 힘들거나 좀 울거나 이럴 때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같이 자달라고 해도 안 자줘요. 네. 맨날 혼자 가요. 음. 근데 그럴 때는 딱 옆에 있어줘요. 우와.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동이더라고요. 열심히 재롱 피워보세요. 아, 저요? 노력하세요. 아, 이미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아, 네. 수견. 재롱을 어디다가 피워야 되는 건지 유랑님 강아지한테 피워야 되나? 뭐 자연스럽게 저도 얘기하면 네. 글쎄 뭐가 있을까? 지치고 힘들 때 근데 저는 위로받는 방법을 뭐 네. 예전 에피소드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해결을 못하는 것 같고 그나마 그냥 혼자 있을 때 조금 마음이 편해지긴 하는데 또 혼자 있기만 하면 또 거기서 우울해지는 감정이 격화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뭐 오늘 이렇게 그림책을 보면은 좀 위로가 되는 건가요? 아 근데 빈둥님한테는 좀 자신이 없거든요.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걸러지는 건가요? 그래서 그냥 빈둥님 한번 접해 보셔라 정도로. 근데 저는 뭐 의도적으로 활동적인 활동을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활동적인 행동을 하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자발적으로 활동적인 행동을 잘 못해서 보통 주변에서 이렇게 제 멱살을 잡고 이렇게 던져줘야 하는 타입이거든요. 네. 참 피곤한 타입이네요. 진짜 피곤하지. 진짜 피곤한데. 손 많이 가네. 먼저 하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던져주면 그래도 해. 네. 근데 그게 또 즐거워. 진짜요? 의외다. 나름의 즐거움이 있어. 근데 이제 다음에 또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저는 네.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뭐 다행히 지금은 이제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네. 여자친구에 좀 따라서 이렇게 하는 편이라 다행인데 그 전에는 아무도 없을 때는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죠. 네. 저는 스스로 위로를 되게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청승을 많이 떨어요. 청승 많이 떱니다.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여러 청승을 봤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언제 오셨어요? 언제 왔어요? 저는 뭐 혼자 막 글을 쓰기도 하고 옛날에는 막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싸질러가지고 좀 네. 되게 부끄럽기도 했었고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맞아요. 뭐 이런.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글을 네. 쓴다는 얘기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진짜? 근데 지금 다 비공개 처리를 해놨는데 네. 아니 근데 눈뜨고 못 볼 정도로 정말 끔찍했습니다. 네. 근데 페이스북은 제가 유생님이랑 같이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인스타는 네. 친구기 때문에 네. 근데 인스타 게시물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보고 싶을 때 네. 엄두가 안 나서 그냥 포기하고 하거든요. 인스타는 이렇게 스크롤로 내려야 되니까. 근데 잘 찾아보면 그런 글도 있겠네요. 그거 그런 거는 인스타에 안 올렸어요. 그래요? 네. 자정작용을 조금 했군요. 그럼요. 그리고 뭐 누워가지고 슬픈 음악 들으면서 그냥 울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럼으로써 좀 해소가 되는. 네, 저는 혼자 우울할 때나 위로가 필요할 때는 혼자 더 깊은 내면을 빠져드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뭐 가끔은 커피 한 잔 내려가지고 마시면서 그냥 혼자 창밖을 바라보거나 아니면은 진짜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먹으면서 뭐 맞아. 재밌는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보고 그렇게 혼자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 전 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바라본 유생님은 네. 남한테 뭔가를 베풀면서 본인 스스로도 되게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맞아. 옛날에는 좀 그랬었는데 네. 요즘에는 꼭 그게 위로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보니까 그거는 뭐 내가 슬프거나 힘들어서 위로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건 내가 정말 좋아서 그냥 재밌어서 하는 행동들이고 네. 예전엔 글을 썼는데 지금은 글을 안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종류의 글을 안 쓴다는 거죠. 나는 괜찮아요.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이런 종류의 글을 안 쓰는 그런 걸로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들 수도 있잖아요. 중독적으로 끊기가 어려울 수도 그치?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썼을 때는 그 당시엔 좋은데 네. 나중에 그걸 흑역사처럼 보일 때 그때 민망함과 자기가 수치심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치. 네.
그럴 바에는 예, 어. 그런 글은 남기지 않겠다라는 게 좋죠. 음. 예. 어떤 글을 썼길래 도대체. 그러게요. 궁금해지는데요. 정말 눈 뜨고 못 봅니다. 진짜 궁금하다. 어. 네.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행복이라는 게 강도가 아니라 진짜 빈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소하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좀 내 마음을 환기시켜줄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맞아요. 게 반복되면 그냥 평온하게 행복하다의 정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책도 많이 접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치고 힘들 때에는 긴 글이 저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뭔가 철학적이거나 학문적이거나 뭔가 설명적인 그런 교조적인 글들은 더 눈에 안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한테 작은 위로를 던져준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들이에요. 그림책의 매력과 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고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저는 순트님과 반대로 저는 네. 이미지로 뭔가를 받아들였을 때 네. 위로가 별로 안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메시지를 잘 못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저는 텍스트가 긴 것들, 설명적인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저는 긴 글을 쓴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종교생활 열심히 했을 때는 네.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네. 몇 안 되는 뭘 그렇게 또 강조를 해. 우리나라의 개신교에 몇 안 되는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이 쓰신 책들이 있거든요. 그걸 진짜 탐독하면서 엄청 위로를 많이 받았고 네. 최근에는 저는 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엄청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네. 잘 공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의 내용을 보면 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의 이야기를 쓴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 소설을 보고 그런 위로를 받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가상의 인물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스토리 위주로 보는 편이었던 것 같고 네. 본인의 이야기를 쓴 에세이 같은 것도 사실 제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네. 오히려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 그냥 다 허공에 있는 얘기처럼 들렸던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았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되게 의도적으로 던진 말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렴풋이 그냥 본인의 얘기를 하더라도 공감을 받는다든지 혹은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 그냥 예능에서 놀면서 하는 얘기들이나 아니면 시트콤 같은 데에서 나왔던 작은 뭐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한테 위로가 더 됐던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책을 읽고 위로를 받은 경험은 저한테는 많지 않은 것 같네요. 본인 책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억지 감성이 좀 섞여있기 때문에 억지 감성. 읽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건 잘못된 공감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읽고 이제 공감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에게 속았다고 보셔도 또 말을 저렇게 그러니까 너무 극심한 겸손을 떠시는군요. 정말요. 네. 저도 빔둥님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저도 약간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메말라 있어서 맞아. 유랑님이 은근히 네. 되게 메말라 있어. 맞아요. 가끔 보면 나보다 메말라 있는 것 같아. 그냥 남 얘기 같고 그러니까 원래는 소설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라는 거를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입에서 나온 얘기인 줄 알았어. 네. 어차피 다 허구인데 그래서 한동안 소설도 되게 안 읽었었고 읽어도 별로 감흥이 없고 사실 지금도 이야기 구조라던가 그런 걸 보는 건 좋아하는데 그걸 읽고 딱히 뭔가 여운이 있거나 감흥이 있진 않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논문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냥 글을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리고 사실 논문은 그런 뭐 감동보다는 정말 딱딱하고 논리로만 이어진 글이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들이 다 있고 그걸 너무나도 잘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뭐라고 하지? 희열을 느껴? 희열을 그래서? 느끼면서 네. 이게 진짜 이런 것도 가치가 있고 누군가 이렇게 열심히 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텍스트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누군가는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누구 눈에는 필요 없을 것 같은 것들도 네. 열심히 하면 이 정도의
누구한테 희열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뭔가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 위로를 받았었어요. 네. 논문을 읽고 위로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희박할 것 같은데. 근데 이 희박하겠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저한테의 위로는 약간 그런 종류의 위로가 많아요. 아, 이 일이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일이 별거 아니구나. 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종류? 그리고 지나가겠구나. 음. 그리고 순간 잊게 만드는 그런 것도 위로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유랑님한테의 위로는 내가 또 다른 원동력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위로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위로라는 게 진짜 막 감화를 받아가지고 네. 너무 감동적이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도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네. 그 받는 위로의 종류도 다들 다르게 느끼실 것 같아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희 셋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림책을 읽고 위로를 받을 사람은 아마 오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긴 글 한 명 나왔고요. 그럼 논문 한 명 나왔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는 포기하고 청취자분들께 네,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는 걸로 네. 만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책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이 그림책을 통해서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궁금하다. 그래서 네, 이런 작고 소박한 그림책이 주는 힘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그림책이라고 하면 정의를 먼저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만화책이 있고 그림책이 있고 동화책이 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만화책, 만화. 네. 컷이 있는 거? 컷이 있는 거. 음. 만화책은 좀 연속적인 이야기 장면을 방금 유랑님이 말씀하신 대로 컷 분할과 인물의 말풍선으로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동화책은 뭘까요? 어린이들을 위한 글? 맞습니다. 동화 동화책은 내용이 담기고 거기에 대한 사파가 들어가 있는 책인가요? 맞아요. 동화책은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이자 글과 그림이 모두 중요하게 여겨져서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어린이 위주의 책이 동화책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그림책인데요. 네. 네. 그림책은 동화책의 상위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른을 위한 그림책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할 그림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요. 글이 없는 그림책들도 요새는 많아요. 그래서 그림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림책도 요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말풍선이나 이런 것도 없이 네. 그냥 그림 하나만으로. 네, 그림의 연속적인 장면만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림책도 많아요. 이런 그림책이 우리나라의 그림책이라는 개념으로 도입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직업인의 명칭으로 동화작가와 그림책 작가가 분류된 것이 불과 2022년입니다. 그래요? 네. 진짜요? 네. 그래서 오. 그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동화 작가들, 그림책 작가들이 분류가 되어서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대부분 동화 작가로 분류가 되어 있다가 이게 그림책 작가들이 동화와 그림책은 엄연히 다른 장르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2022년에 공식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등재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분류가 됐다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그 포털 사이트와 연결된 곳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직업분류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분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직업의 하나로서 인정을 좀 세부적으로 그쵸? 인정을 받았다 뭐 이런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가 중에서 동화책 작가가 있고 그림책 작가가 있는데 이게 분류가 되어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양의 그림책 역사는 약 10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30년이 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외국의 그림책들을 번역해서 전달해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림책 작가들도 해외에서 엄청 큰 상을 많이 수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창작 그림책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림책에 대해서 먼저 가지고 계신 편견이 있으신가요? 그림책은 이렇다. 그림책은 뭐 이럴 것이다. 저는 사실 그림책이랑 동화책을 여태까지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림책은 막연하게 좀 어린이들을 위한 거다라는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쵸. 근데 그런 생각에서 좀 이어져가지고 네. 저는 그림책을 보더라도 그림책을 볼 경우가 생기더라도 텍스트를 가장 먼저 찾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림책에서 그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만 읽고 넘기면서 그림은 그냥 부가적인 걸로 보고 넘기다 보니까 네. 가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좀 누구한테 그림책을 선물 받거나 아니면 선물할 일이 있어서 찾아볼 때나 이럴 때 그림책을 펼쳐보면 네. 텍스트가 거의 없는 그림책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그림책을 쭉 살펴보면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책이 그만큼의 값이 있나를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작가분이 그림에 들어간 노고 자체가 저한테는 잘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나를 좀 고민하게 되면서 네. 오히려 더 그림책임에도 불구하고 텍스트가 많은 책을 찾게 되는 그런 좀 편견 아닌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그림책을 접한 적이 있으셨나 보네요. 사실 그 유생님께서 저한테 그림책을 한번 선물해 준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좀 살펴봤는데 텍스트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지? 하면서 쭉쭉 보는데 잘 이해가 안 됐던 기억이 있어요. 네. 왜냐면 그 책에서는 아무래도 텍스트보다는 그림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던 책이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죠. 네. 저는 옛날에는 그림책이 약간 그 인테리어 용도? 아, 맞아. 이런 의미, 이런 정도의 용도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워낙 그 이미지가 워낙 예쁜 것들이 많으니까 네. 뭐 메시지보다는 집에 뒀을 때 참 좋겠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네. 예전에 그 원제는 잘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우리나라 제목으로 이동이라고 번역된 그림책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게 페루 작가분께서 그리신 그림책인데 네. 그림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원본을 샀어요. 그림만 보고. 근데 내용이 이제 이주민의 어떤 슬픔이나 아픔 이런 것들을 동물에 이제 빗대가지고 그린 그림이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쭉 보는데 굉장히 메시지가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이 주는 힘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라는 생각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냥 동화책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맞아요. 시장에서 직접 그림책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뭐 소설이나 에세이보다는 좀 유치하거나 좀 어린 친구들이 읽기에 적합하다고 느끼다 보니까 손이 더 안 가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유생님이 말한 그런 그림책과 같이 좀 진지한 얘기를 담고 있는 책들이 뭐 시중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느끼는 그림책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빈동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그림책에는 짧은 글이 담겨요. 또는 담기지 않는 때도 있고요. 네. 보통은 그림이 주가 되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되게 요새 메시지들이 설명적이거나 자극적이거나 또는 아주 빠른 메시지를 여러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빠르게 숨차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콘텐츠들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네. 그럴 때 한숨에 또는 여러 숨에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콘텐츠가 되어주는 게 저는 그림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숨에 읽을 수 있어요. 또는 여러 숨에 나눠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숨에 나눠서 읽을 때 그 여백들이 주는 힘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맞아요. 만화를 얘기할 때 보통 컷과 컷 사이에 생각할 그 틈을 주기 때문에 만화가 입체적이 된다고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림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그림과 그림 사이의 그 틈이 읽는 이로 하여금 숨을 돌리게 만들고 생각할 그 시간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그림책을 빠르게 이 책을 정면 돌파해서 읽어내야지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천천히 얘가 주는 힘이 뭘까, 얘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 또는 나한테 어떤 의미를 줄까 하면서 천천히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책이라는 게 적게 말하고 간단히 그려서 오히려 많은 것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여백의 미라고 하잖아요. 네. 여백의 미를 담고 있는 것이 그림책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시와도 되게 유사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시도 맞아요. 그냥 쭉 읽어버리면 읽었다 하고 끝이잖아요. 또는 정답을 찾게 되는데 이 행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지? 또는 이 여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지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 정답에 대한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나의 생각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생각거리들을 담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책을 몇 권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중에 한 권을 쓰신 이수지 작가라고 계세요. 네. 2022년도에 큰 상을 받으셔서 이슈가 많이 되신 분인데 맞아요. 이분이 그림책을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달콤한 결론의 만족감에 급해서 정답의 권위에 기대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아야 된다. 빈둥님의 표정이 갑자기 내 얘긴데?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의 줄기를 끝없이 더듬고 확장시켜 봐야 된다. 미래하지만 그림책을 온전히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창조적인 사고의 태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 말에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게. 그래서 아마 빈둥님이 이 의미를 잘 모르셨던 이유가 너무 여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빨리 다 읽고 다음 책을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오히려 그림책을 잘 못 읽겠는 거예요. 아까 그 시처럼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 네. 시도 잘 못 읽거든요. 그쵸. 시집을 읽을 때도 딱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기에 이 문장은 어떠한 마음으로 적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천천히. 근데 저는 뒤에 이제 해설을 봅니다. 어차피 뒤에서 설명해 주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림책을 잘 못 읽는 거죠. 그런 같은 맥락에서. 네, 그러니까 많이 곱씹고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이고 맞아요. 또 많은 생각을 해야만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맞아요. 그림책인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근데 그런 훈련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누구나 이제 빨리 정답을 찾고 싶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빨리빨리 알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유생님이 선물해준 책도 쭉 읽으면서 뒤에 해설이 없나 찾아봤어요. 그림책에는 해설이 네. 없더라고. 사실 그 책은 제가 뭔가 의미를 곱씹으시라고 드린 게 아니라 네. 네. 책이 탈모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약간 먹이려고 선물을 했나라는 생각이 어울린다. 근데 저는 그 무용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공연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굉장히 꽉 차 있잖아요. 특히 연극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너무 과해서 거기서 주는 울림이 있을 때도 있지만 거기에 약간 피로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무용을 보면 그거는 그냥 동작으로 모든 게 다 풀어져 있다 보니까 생각이나 감정이 개입할 구다리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림책을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백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나 감정이 끼어들 수 있는 그 숨통이 좀 트인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무용이랑 생각해보니까 비슷한 구석이 있다. 네.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이 책을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따뜻한 그림들과 짧은 글을 통해 읽고 나서 남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림책을 읽고 나면 마음이 되게 몽글몽글해져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온화한 기운이 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림책들이 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근원적인 가치들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그냥 사랑, 행복, 그리고 배려라는 게 뭔지, 관계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살아가면서 이 가치만은 꼭 지켜야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뭐 아까 말한 사랑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들 중에. 예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없나 본데? 셋 다?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를 생각하는 게 되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그치. 결국에 중요한 건 사랑이지. 결국에 중요한 건 가족 간에 뭐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지.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뭐 친구와의 우정이 중요해. 이걸 꼭 지켜야겠어를 매일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에 친구랑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거는 결국 목표는 우리가 같이 어우러 지내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가 근원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상기시켜주는 수단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읽고 나면 조금 따뜻한 그런 기운이 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읽고 나면은 그러니까 추상화가 많이 되게 되네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내용과 별개로 좀 더 높은 층위에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네. 예,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좀 더 돌아보게 만들고 네. 이런 의미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고 나면 유생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 큰 가치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해지는 게 아닌가. 보통 그러면 그림책들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나요? 뭐
사랑이 가장 많나요? 다 다른데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요새는 이제 그림책과 동화책, 어른과 아이를 모두 어우르는 그런 그림책들 중에서는 나다움의 가치를 전달하는 그림책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고유함이나 네, 뭐 이런 거를 맞아요. 말하는. 네, 그러니까 어린이한테도 중요하고 어른한테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가치를 전달하는 그림책들도 많고 그림책마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림책들을 좀 골라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 지점이 동화책과 좀 구분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화책은 조금 더 교조적이거든요. 동화책은 아이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거나 네. 지식을 전달하거나 이래야 돼. 예를 들어 교통 질서를 지켜야 돼. 뭐 이런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들도 많다면 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잘 만들어진 그림책은 그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그림책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소개해드릴 이 그림책은 동화책으로도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많이 읽는 그림책인데 슈퍼 거북과 슈퍼 토끼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책이 토끼와 거북이의 뒷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연 거기서 거북이가 이기고 끝나잖아요. 네. 네.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될까로 시작하는 그림책이자 동화책이거든요. 근데 이 동화책은 아이들도 많이 읽는데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 지점에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먼저 슈퍼거북과 슈퍼토끼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슈퍼거북부터 소개를 드려볼게요. 슈퍼거북은 거북이의 뒷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네.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슈퍼거북이가 얼떨결에 벼락스타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주변에서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얘가 꾸물인데 꾸물이에 대한 그런 신드롬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 슈퍼 거북이 최고다. 이제 우리가 토끼도 이길 수 있다. 뭐 우리가 더 빠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신드롬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이 거북이는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내 진짜 실력은 토끼를 이길 실력이 아닌데 어찌 보면 운으로 이긴 그치.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을 못 들고 불안해합니다. 다음번에 또 경기가 열리면 어떡하지? 이 실력이 들통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강행군을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강행군을 하냐면 훈련하는 네, 건가요? 훈련을 합니다. 막 국수를 먹으면서 달리고 그게 막 그림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강풍을 이겨가면서 달리고 막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막 훈련을 해요. 네.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정말 슈퍼 거북으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경기가 다시 열립니다. 경기가 다시 열리고 그 토끼와 맞붙을 그 시간이 왔어요. 네. 그런데 얘가 그동안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슈퍼 거북의 실력은 꾸물이의 실력은 얘를 토끼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이미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경기 도중에 이번에는 이 꾸물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후의 이야기는 스포일러 방지인가요? 네, 스포일러 방지입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다움의 가치를 전달하거든요. 그리고 슈퍼 토끼는 얘가 이제 토끼와 거북이 끝난 다음에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동네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 토끼가 나는 더 이상 뛰지 않아야지 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는 어떤 훈련을 하냐면 느려지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토끼지만 절대 뛰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막 책도 느려지지 않는 방법, 뭐 걸어다니는 방법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서 느려지는 훈련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 토끼가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도심에서 열린 마라톤 축제에 얼떨결에 휩쓸리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뭔가를 느끼는 이야기가 근데 둘이 같은 대회에 참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 뒷이야기에서요. 네네네. 같은 대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같은 대회는 아닙니다. 네. 어떤 이런 식으로 예전 동화에서 토끼와 거북이에서 뭐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어 이런 게 직관적으로 전달이 됐다면 네. 요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슈퍼 거북과 슈퍼 토끼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변주를 하면서 읽는 이로 하여금 진짜 나다운 게 뭐지? 진짜 행복한 게 뭐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가지게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조금 네. 더 입체적으로 이야기가 변했네요. 맞아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네. 그림책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네. 들어보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이야기를 텍스트로만 풀어내면 그게 너무 그냥 단조로워지니까 맞아요.
이게 뭐야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동화적으로 풀어내면 아까 순투님이 말씀했다시피 너무나 교조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로 이렇게 빗대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해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시와 같은 그림책은 충분히 사람들한테 위로를 많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 맞습니다. 신기하다. 예. 네. 그래서 그림책에는 살아가면서 내가 지킬 가치가 뭐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지에 대해서도 좀 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힘이자 매력은 이 한 권 한 권이 들고 다니는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이 점은 지금 저희가 그림책을 몇 권 앞에 가지고 있는데 책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잘 만들어진 그림책은 이 하나하나가 예술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 책의 장르 중에서도 이 형식적인 실험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 책의 형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림책들도 한 권 한 권이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종이의 질감, 뭐 표지의 느낌, 크기, 하다못해 크기 하며 되게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 지류와 크기, 제본 방식 모든 요소에 작가의 의도가 담길 수 있고 이 표지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수지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에 대해서 예술 작품을 가방 속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예술 장르이다 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아까 유생님도 인테리어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 효과도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표지에서부터 예술이기 때문에 맞아. 네. 그래서 나만의 그런 감각과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얘기해드렸는데 이제 이런 힘을 지니고 있는 그림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먼저 제가 가지고 온 그림책은 어른이 읽어도 좋을 그림책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사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그림책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그림책 목록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는 조원희 작가의 중요한 문제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안녕달 작가의 눈아이, 그리고 같은 작가의 눈물이라는 그림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라는 그림책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먼저 조원희 작가의 중요한 문제라는 그림책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원희 작가는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계세요. 자연과 동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감정들, 그리고 작고 소중한 것에 관해 그림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수영 강사인 네모 씨에게 문제가 생겨요. 어느 날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정수리에 동전만한 원형 탈모가 시작된 거예요. 병원에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의사에게 상담을 하는데요.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처방대로 따르세요. 하면서 네모 씨의 투병이 시작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의사는 이렇게 말해요. 통풍이 중요하니 모자를 벗으시고요. 땀나는 운동을 하지 마시고요. 자전거 출퇴근도 새벽 달리기도 등산도 그만두시고요. 뜨거운 목욕 대신 미지근한 샤워를 하시고요. 강아지도 멀리 하시고요. 검은색 음식을 열심히 드시고요. 대신 커피와 초콜릿은 빼시고요. 하루 3번 씻고 30분의 약을 먹고 2시간마다 연고를 바르고요. 틈나는 대로 두피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침을 맞으시고요. 시원한 맥주는 당연히 끊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의사가 설명을 한 거예요. 지킬 게 너무 많아. 지금 빈둥이께 하신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부터 이 네모 씨는 이 모든 사항들을 다 지킵니다. 열심히 지키는데요. 어느 날 본인의 모습을 돌아보니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네모 씨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장면에는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린 장면으로 마음이 편해진 네모 씨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이 책이 끝나는데요. 이거는 스포일러를 그냥 할게요. 이 네. 네모 씨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냥 맘대로 산다? 맘대로 산다? 그러니까 맘대로 사는 게 뭘까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강아지랑도 놀고 뭐 이런 거 하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근데 마지막에 그러다가 큰 펀치를 날리고 끝내거든요. 빈둥님이 읽으셨잖아요. 네. 어떻게 끝나나요? 마지막에 이제 네. 시원하게 이제 네. 머리를 밉니다. 네. 머리를 밉니다. 머리를 밀고 이 네모 씨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파란 그 모발들이 흩날리는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세상 편안한 대머리에
대머리라고 해도 되나요? 대머리에 네, 대머리가 있는 아. 대머리의 네모 씨가 민머리. 네. 네, 민머리의 네모 씨가 뭐가 다른 거죠? 머리를 밀었다 민머리. 그렇죠. 네. 평온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끝이 나고 이게 수영 강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놀리거든요. 막 대머리 독수리다 하면서 막 놀리는 장면도 네. 그려져 있어요. 네. 이렇게 재밌는 그림으로 끝이 나는데 네, 이 책을 제가 들고 와서 빈둥님이 읽으셨어요. 네. 네. 어떠셨나요? 그 센트님이 네. 녹음 시작하기 전에 그림책을 하나씩 주시면서 읽어보라고 해서 저는 이 책을 읽었거든요. 중요한 문제라는 책. 네. 이것도 하필 또 탈모에 대한 얘기라서 이 사람도 나를 매기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도 네. 밀어라 이런 거. 근데 이거를 네. 그 센트님 방금 줄거리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들으면 줄거리만 들으면 그냥 어디선가 들은 얘기이기도 하고 네. 되게 뻔한 내용이기도 한데 네. 막상 그림책을 볼 때는 되게 신기하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이 그림체가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신선한 그림체였고 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내용과 되게 적절한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그림책을 보나라는 생각을 아까 잠깐 했는데 특히나 그 마지막에 민머리로 네. 되고 나서 이제 행복해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텍스트로 표현됐다면 나한테 잘 와닿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일반 그냥 그림을 삽입해서 표현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게 처음부터 그림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더 몰입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아까 말했던 그런 중요한 가치를 담는다 그랬잖아요. 책 안에. 근데 이런 식으로 담으면은 그 중요한 가치가 내 뇌리에 오랫동안 머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요한 문제가 결국에 되게 제가 느낄 땐 황당한 방법으로 해소된다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치 너무 얽매일 필요 없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기도 네,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읽는 이에 따라서 느낌도 다르고 보는 이미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런 감정도 다르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느낌도 받았냐면 이게 누군가의 눈에는 되게 빠른 시간에 만든 책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뭐 그림 그리고 몇 개 텍스트 집어넣고 그러면 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핵심적인 가치를 안에 단순한 방식으로 녹여내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그런 사전 작업에서의 고민이 굉장히 길게 거쳐졌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되게 핵심적인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녹여내고 어떻게 하면 빗대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런 고민이 담긴 책 같아서 생각보다 그림책 작업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드는 생각인데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 단순한 메시지는 이제 누구나 다 아니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게 신선하게 전달을 하면서도 그 가치를 전달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항상 그렇지만 길게 표현하는 것보다 짧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아까 빈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되게 적절한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원색 대비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거에 반면에 일러스트식으로 그림체는 되게 색연필화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선이 확 쏠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눈길이 확 이렇게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표지와 종이의 재질이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네. 이게 값이 10,000원이 넘을 거예요. 아마 뒤에 보시면 10,000원이 넘을 건데 네. 처음 배송 받아봤을 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표지도 되게 얇고 종이 재질도 그렇게 뭐 두꺼운 재질이 아니고 해서 당황스러웠는데 네. 오히려 이런 표지와 책의 재질이 이 책의 내용과 좀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볍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은 생각해 볼 거리가 있게 담긴 그림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들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 전문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림체나 이런 것들은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림체는 다 보실 수 있고 그런데 그림책이야말로 인터넷으로 보시면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럴 것 네. 같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서점 가셔서 살펴보시면 또 좋은데 또 문제는 이런 그림책들이 값이 일반 책보다는 조금 더 있는 편인 그림책들이 있어서 네. 쌓여 있어요. 맞아. 네. 그러겠네. 쌓여 있는 그림책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그림책 한 권쯤은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진입 장벽이 높아서 맞아요. 그렇지 네. 한번 이렇게 몰입을 해보고 가치를 느껴본 사람은 계속 찾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맞아요.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가져온 그림책은 안녕달 작가의 눈아이와 같은 작가의 눈물이라는 그림책인데요. 먼저 안녕달 작가는 이렇게 본인 소개를 하세요. 물 흐르고 경치 좋은 산속 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고 저 멀리 바닷가 마을 학교에서 일러스트를 공부했습니다. 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는데요. 그림체 자체가 딱 요 느낌이에요. 맞아요. 정말 바닷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의 그림체예요. 되게 따뜻한 그림체를 그리시는 분이신데 이 안녕달 작가는 유아동 동화책 그림책 부분에서 아주 핫한 작가이십니다. 정말 유명하신 작가이시고요. 서점에 가시면 매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유아동 그림책은 네. 어린애들이 좋아한다는 의미 아니면 학부모들이 좋아한다는 의미요? 두 개 다예요. 아, 그래요? 네, 두 개 다입니다. 그래서 이 안녕달 작가님의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책이야말로 어른과 아이를 모두 어우르는 그림책이다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작가님은 이야기가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네. 동시에 그 뒷면에 있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동시에 전달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따뜻한 색감과 필체로 담아내는 능력이 탁월하시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눈아이라는 그림책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겨울날 한 아이가 들판에 홀로 있던 눈덩이를 찾아와요. 근데 이 아이가 눈덩이한테 팔다리, 눈, 입, 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딱 건네니까 이 눈덩이가 눈아이가 됩니다. 눈아이? 네. 올라프가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야? 눈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눈아이가 되는 거예요. 눈아이와 이 아이가 우정을 맺어요. 우정을 맺고 같이 즐겁게 노는데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아이가 조금씩 작아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책도 스포일러를 말씀해드리면 결국에는 이 눈아이가 사라져요. 네. 네, 사라지고 이 눈아이가 사라질 때 뭐라고 말하냐면 숨바꼭질하자라고 말하고 사라져요. 동심파괴 아닌가?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숨바꼭질하자 하고 없어지는데 이 아이가 그 전에 어떤 사고 과정을 겪냐면 눈아이가 처음에는 엄청 듬직해요. 그래서 되게 친구들이 지나가도 자랑스럽게 소개하거든요. 네. 내 친구야 라는 느낌으로 소개하는데 따뜻한 기운이 불어오고 얘가 점점 작아지니까 나중에는 어떤 장면이 표현돼 있냐면 이 눈아이의 손을 잡고 있다가 손을 살며시 놔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못됐어. 아니, 인생이 담겼네. 근데 그러고 나서 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눈아이가 떠나갈 때 떠나갈 때를 아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일상생활을 해요. 뭐 친구들이랑도 다시 관계를 맺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봄이 찾아왔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여름, 가을 지나서는 겨울이 오잖아요. 네. 겨울이 와서 다시 눈아이를 만납니다. 숨바꼭질에서 찾은 거예요. 찾았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되게 몽글몽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밀주의자. 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눈아이인데요. 제가 이 눈아이와 눈물을 같이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눈아이가 좀 어린이판 눈사람 얘기라면 눈물은 어른판 눈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눈물에도 눈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 눈물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황량한 곳에 한 여자가 외따로 살아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밤 눈아이를 낳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아이는 품에 안기면 녹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여자는 본인의 온기가 무서워서 눈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내 계절이 바뀌고 점점 더워지는 작은 방 안에서 눈아이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 눈아이에게 필요한 언제나 겨울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 장치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떠납니다. 네. 모두가 낙원, 행복, 편리함, 속도를 외치는 이 빠른 도시에서 여자는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는 유령이자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 도시라는 공간 안에서 여자는 언제나 겨울이라는 이 장치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일에도 도전을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절망뿐이에요. 네. 이 여자가 결국 눈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눈물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눈아이와 눈물이 어떻게 보면 세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정말 어른 버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 두 권은 유랑님께서 읽으셨어요. 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승트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눈아이는 약간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 같았고 눈물은 잔혹동화의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그러니까 눈아이는 막 귀엽다 막 이러면서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 몽글몽글함을 가지고 읽었는데 네. 눈물은 마냥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림체가 너무 좋고 음. 이래서 사람들이 그림책을 읽는구나가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나의 따뜻함이 누군가를 녹인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없어지게 한다는 그 모순적인 것도 잘 드러나면서도 그거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 아이랑 어른의 모습이 느껴져서 되게 이걸 뭐 재밌게 읽었다고 해야 되는지 인상 깊게 읽었다. 인상 깊게 읽었어요. 네. 되게 맞아요. 묘한 감정이 네, 맞아요. 흡사하네요. 묘한 네. 맞아요. 실제로 그 눈아이에서는 그 꼬마가 귀를 만들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네. 눈아이의 귀를. 근데 이제 들려? 그러니까 안 들려 하다가 귀 가까이 가가지고 따뜻한 입김을 불어주면 이게 페이잖아요, 눈이. 네. 그러면서 귀가 생기는 게 되게 표현이 되거든요. 아이고. 네. 오, 너무 그 아이디어 좋다.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장면도 있어요. 눈아이가 넘어지거나 할 거예요. 근데 네. 넘어지 막 털어주고 불어주고 입김을 또 불어주니까 눈아이가 눈물을 흘려요. 네. 눈물을 입김을 분 거잖아요. 그래서 너 왜 울어? 하니까 따뜻해서 라고 눈아이가 대답해요.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따뜻하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게 해요. 그 반면에 이 눈물이라는 책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잔혹동화의 느낌이 드는데 네. 이 책의 뒷면에 보시면 소설가 정세랑 씨가 이런 추천사를 쓰셨어요. 지키는 사랑은 왜 언제나 그렇게 어려운 걸까? 모든 것을 망치기만 하는 세계에서 무언가를 지키려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과 이 책을 읽고 싶다 라고 쓰셨는데 정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통증은 무뎌진 상태의 우리를 깨우기 위해 필요하다 라고 쓰셨는데 뭔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우리들이 그 눈물이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생님께 추천해드린 책은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네. 이수지 작가는 가장 이 중에 유명하신 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큰 상을 수상하셨거든요. 어떤 상을 수상하셨냐면 1956년도에 제정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이 상은 그림 작가를 2년마다 선정해서 시상하는 상이고요. 국제 아동 청소년 도서 협의회가 제정한 상이고 권위가 있는 상이에요. 네. 그래서 수상이 되셨을 때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혹시 맞아요. 뉴스 보셨나요? 저 인터뷰 하신 것도 봤어요. 저도 뉴스 봤던 기억나요. 이 상의 수상 요건이 이 분을 딱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상 요건이 뭐냐면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글과 그림일 것. 그리고 어린이의 호기심과 창조적 사고력을 북돋을 것. 그리고 어린이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할 것. 되게 독특하죠. 그리고 거짓된 어린이다움을 표출하지 않을 것. 거짓된 어린이다움이 뭘까요?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상적인 아이의 모습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교훈 말고 공감을 추구할 것.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열린 작품일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이 온다라는 책을 가지고 했는데 이수지 작가의 다른 책들도 되게 뛰어난 수작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이 생긴다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여름이 온다는 그림과 음악과 이야기가 총체되어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발디의 사계중 여름을 시각화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름이 사막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도 사막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의 사막장 흐름에 따라서 책도 진행이 된다. 그리고 새 악장이 시작될 때마다 재밌는 게 종이의 질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별점을 주기도 했고 장마다 컨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장은 콜라주와 크레용, 2장은 성과 점, 3장은 담채와 아크릴 물감이 혼용된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면서 정말 이런 책이야말로 예술 작품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네. 이 책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글도 많이 없어요. 글이 가장 없는, 오늘 책 중에 글이 가장 없는 책인데요. 네. 여름날의 다양한 풍경을 화폭안에 담아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책이 빈동님이 보시고 이런 책은 나와는 맞지 않다라고 느끼실 만한 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적이지가 않아요. 전혀. 설명적이지가 않고 그냥 그림의 연속이다. 그냥 그림이네 라고 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작가의 목표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독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기분, 그
그때 느낌, 그때 경험을 불러일으키면 그게 창조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을 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책 같은 경우는 유생님이 호다닥 읽어주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이거 이제 센터님께서 앞에 QR코드를 찍어보면은 이제 유튜브 영상이 나올 거고 거기서 이제 비발디 사계 중에 여름이 같이 나오는 거를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짧게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이 그 어떤 미술관 안에 전시되어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훌륭한 그림들이 연속되어 있고 굉장히 그 비발디 사계 중에 여름이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네. 여름을 되게 잘 표현한 곡이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그 음악을 그냥 통째로 그림으로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수지 작가는 실제로 개인전을 여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 그림 한 점 한 점에 되게 혼을 담아 그리신다라고 볼 수 맞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네.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이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감정과 기분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네. 접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재밌는 게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표지를 감싸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겉표지. 겹포지를 펼치시면 그 안에 그림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네. 그림이 숨어 있고 네, 어. 겉표지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진짜 예술 작품 같아요. 네. 그래서 우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시는 작가이시고요. 책 속의 책, 그 안에 책 이런 느낌으로도 시도를 하셨고 형식적으로 실험을 많이 하는 작가님이시고 네. 그런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보는 사람의 무언가를 깨우려고 하는 그런 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름 어울리는 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네, 청취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생기셨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좋은 그림책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몇 권 더 소개해드려 보려고 해요. 네. 먼저 첫 번째 그림책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우리는 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요하나 샤이블레라는 작가가 만든 책입니다. 이 과거에도 미래에도 우리는 이라는 책은 형식이 독특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책 속의 책의 구조를 이 책도 가지고 있는데 책 속의 책이 점점 작아지다가 점점 커져요. 이 면지가 점점 네. 작아지다 점점 커지면서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로부터 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지구가 이랬어였다가 미래에는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내일은 뭐 할 거야? 뭐 한 달 후에는 뭐 할 거야?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의 서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책도 제가 재밌게 본 책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두 번째 책은 지구 그래픽스라는 레기나 히메네스 작가가 그리신 책입니다. 이 책은 지구에 대한 정보가 간결한 언어와 다채로운 인포그래픽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감각적인 레이아웃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이 이수지 작가의 책만큼이나 그림체가 독특하고 하나의 현대미술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림체를 가지면서 지구의 정보를 소개해준단 말이에요. 뭐 세계 화산 활동, 환경 오염 수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딱딱할 수 있는 정보들인데 그걸 이런 간결하고 다채로운 인포그래픽으로 소개해두다 보니까 전혀 지구과학에 소질이 없는 저도 되게 재밌게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것처럼 이 책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책도 있다. 되게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책은 뮤지엄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또 미술관 박물관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누엘 마르솔 작가의 그림책인데요. 이 책은 되게 독특해요. 그림체도 보시면 한 영화 감독이 떠오르실 거예요. 혹시 떠오르시는 감독이 있으신가요? 히치콕? 맞습니다. 히치콕의 약간 영화 장면처럼 그림책이 그려져 있는데 이 뮤지엄이라는 그림책도 되게 재밌어요. 글이 전혀 없는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끝에는 반전도 있고 뮤지엄이라는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환상과 현실이 뒤섞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네, 이 책도 마찬가지로 표면의 질감이 이 나무 액자에 담긴 그림의 형식으로 표지가 되어 있는데 그렇네요. 네. 표지의 질감이 나무와 이 그림을 구분하고 있어요. 오, 네. 좋다. 그래서 네. 이 책도 표지에서부터 본인의 예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몇 권 더 소개해드렸는데 네. 제가 이번 에피소드를 구성하면서 내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를 생각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히려 큰 행복보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의 경우에는 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그런 한숨의 위로, 그러니까 잠깐일지라도 귀여워 하고 끝나고 그치 뭐 인생 별거 없지 하고 끝나고 이렇더라도 그 잠깐의 순간순간이 또다시 살아가게 할 원동력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작고 소박한 것이 주는 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어서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꾸려봤고요. 네. 잠깐의 행복이라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끝에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찾아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괜찮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에피소드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하군요. 네. 훈훈합니다. 뭐 어떻게 들었는지 한 번씩 네. 얘기해 볼까요? 네. 사실 아까 쓴트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저희가 그림책을 만약 본다면은 그냥 쓱쓱쓱 넘기기가 쉽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오래 걸리는 작업일 것 같아요. 네. 훨씬 정성도 많이 들고 맞아요. 아이디어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있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과정이나 작업은 정말 정성스럽고 절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묘한 그 의미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책이 그림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림책을 사긴 하는데 네. 지금까지는 인테리어 용도로 샀지만 앞으로는 좀 좋은 그림책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읽어봐야겠다라는 의미로 한번 구매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집에 이미 많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것부터 먼저 읽으시고 네. 일단 일부는 이제 중고로 팔고 네, 사볼까 합니다. 네. 근데 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고차원적인 작업이라는 게 저는 그 듣는 내내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 네. 단순히 그냥 책 한 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림책의 가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책이 아니라 그냥 정말 예술 작품 하나 아니면 명화가 모여진 하나의 그런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가격이 결코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미처 몰랐던 제 자신에 대해서 되게 반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나아가서 아까 그 그림으로 만들어진 시 같다라는 얘기를 거듭해서 나눴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시인분들이 받는 그런 사회적인 평가나 혹은 대접 같은 것과 그림책 작가분들이 받는 그런 사회적인 평가나 대접은 조금 미묘하게 다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게 아무래도 대중들한테 잘 인식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접하고 나면 이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가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는 그 음성 매체로 이야기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덜 공감이 될 수는 있으나 한번 서점에 가서 사보시고 읽어보시면 그리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살펴보시면 이 책의 가치를 그리고 이 그림책 작가분들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장작이야 장작. 건조하네요. 네, 건조해요. 그래서 이런 몽글몽글함이라든지 뭔가 위로를 찾아서 이런 그림책을 찾게 될 것 같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많은 형식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런 되게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시도랑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네. 아이디어들을 얻을 때 굉장히 찾고 싶은 장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빈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여태까지 이런 분야를 몰랐지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계속 왜 몰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만약에 오늘 그냥 쓴트님이 얘기하는 것만 그냥 들었다면 여전히 몰랐을 수도 있어. 맞아요. 근데 이게 직접 이렇게 그림책을 앞에 두고 살펴보고 나서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청취자분들도 한번 꼭 서점에 가서 한번 이게 비록 이제 랩에 쌓여있는 그림책의 대다수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면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분위기로
작은 것들을 위한 그림책 에피소드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다 들으니까 작은 것들을 위한 그림책이라는 제목이 더 와닿네요. 청취자분들도 네. 그러셔야 될 텐데. 네, 저 준비하면서 네.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서 아, 그래요? 이번 에피소드는 됐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본인만 이제 만족하면 일단 맞습니다. 절반은 네. 성공이니까 네. 네, 나머지 절반은 뭐 도와주세요. 지켜봐야 알겠지만 네, 네. 청취자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도서편의 두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